현재 리플 측에서 미국 SEC의 항소 답변서 제출 기한을 4월 16일로 연장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SEC 전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임기 전의 마지막 규제 활동으로서 리플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었죠. 정말로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리플의 발목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리플 측에서는 이 항소 일정 자체를 미루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 전체 기한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송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번 리플 측의 항소 연기 자체가 오히려 리플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의 항소 답변서 제출을 미룬 이유가 현재 리플의 불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송을 조기 종료시키기 위한 오히려 활동으로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SEC 위원장 갠슬러의 퇴임 이후부터 미국 SEC의 규제 기조가 정말로 180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암호화폐 위원인 마크 우에다가 SEC 의장의 대행으로서 임명이 되면서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까지도 공식적으로 출범했죠. 그리고 이에 따른 코인 시장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악법으로 불렸었던 SAB 121 법안까지도 바로 해제시키면서 미국의 금융기관의 코인 시장 진출에 포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SEC의 기조 자체가 친암호화폐로 확 바뀌면서 갠슬러가 코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었던 소송들도 취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 현재 SEC가 제기했던 대부분의 소송을 폐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이 됐었는데, 현재 SEC의 행보를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머지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번에 리플이 항소 기한을 연장한 게 SEC 측과의 소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물밑에서 SEC 측과의 합의를 통해서 소송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한데요. 그래서 리플 소송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면서 리플의 긍정적인 흐름을 끌고 가고 있고, 이에 따른 리플과 SEC의 합의 소식이 속보로서 들려오게 되는 경우 리플 코인의 강력한 급등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리플이 미국의 전략자산에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 앞서 트럼프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암호화폐들도 비트코인과 함께 전략자산에 편입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됐었는데, 리플 측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리플의 기대사항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이유는요,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리플에 유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SEC와 함께 코인 시장 규제 기관의 양대 산맥인 CFTC까지도 임시위원장으로 대놓고 친 리플 인사인 캐롤라인 팜이 임명되기도 했었고, 리플의 수건 사업이었던 IPO나 ETF 같은 경우도 사업이 점점 진전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말로 꼼짝도 안 했던 것들이 현재 트럼프와 만나면서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다 보니까 리플이 정말로 상당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어림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플의 항소 연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현재 시점 차트를 보면은 리플이 4,000원에서 강력한 양봉으로 말아올린 이후에 4,500원에서 바닥 잡고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는 현재 리플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RSI 상으로 봤을 때 리플이 고점 부분에서 횡보가 길어지면서 살짝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리플이 추가적인 랠리를 위한 가격 다지기 중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가 받쳐주게 된다면 퀀텀 점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설 연휴 명절 안에 정말로 좋은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2년 동안 비트코인이 설 연휴 기간에 11번이나 상승을 했고, 이번 설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상승폭을 살펴봐도 83% 확률로 21% 이상의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나 설 연휴 이후부터는 20일 동안 상승세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번 설이 코인 시장에는 불장으로 진입하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전고점 부근인 1억 5천만 원 후반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빠지고 있고 RSI 지표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시장의 매도 압력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신호이고, 매수세가 서서히 힘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번 설 연휴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강력한 상승 랠리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보유 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남기면서 코인 시장에 강력한 기대감을 심어준 데다가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까지도 감소하고 코인 시장이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TGA 잔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미국이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는 신호인데 역사적으로 TGA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역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TGA 잔고 감소도 비트코인 상승 랠리의 근거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상황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여러가지 코인 대세 상승장이 정말로 임박했다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그리고 최근까지 단기 조정 랠리를 펼쳤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 연휴 명절 기간 동안에 리플 코인도 리플이겠지만 업비트, 김치코인, 잡코인 위주로 강력한 펌핑 구간 형성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트 불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사실 리플도 리플이겠지만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폭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모든 알트 불장이 이더리움의 폭등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이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죠. 지금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신고가 경신하고 추가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전고점 부근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실망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매번 불장마다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누르고 알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가 인들 물량 털리면은 다시 펌핑시키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자체가 엄청난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의 기술 개발 업체는 컨센시스인데 이 컨센시스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8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4조 6천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컨센시스에 투자한 회사들 라인업을 보면은 마샬 웨이스, 서드포인트, 여러가지 굵직한 글로벌 헤지펀드사부터 NFT의 대표 기업인 애니모카, 그리고 HSBC, 코인베이스 벤처스까지 굉장히 거대한 금융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JP모건과도 끈끈한 협력 관계를 이루다 보니까 이더리움 자체가 거대 금융자본의 채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눌림을 받는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불장에서 이더리움의 폭등과 함께 알트 대불장은 반드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291억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 이더리움 상위 0.1% 보유자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여전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번 불장 역시 이더리움의 폭등을 신호탄으로서 알트 대불장이 올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욕하는 분위기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옛날에 리플 어땠습니까? 리플 500원, 700원 할 때 저희가 수년 동안 리플 코인에 대해서 상승할 거다, 크게 올라갈 거다 말씀드리면서 리플이 1,000원도 못 가고 상승을 못 하다 보니까 리또속이라는 둥 리플 코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했었죠. 항상 최근에 암호화폐 코인은요. 이렇게 비난 여론이 상당한 코인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가격상으로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그냥 박스권 안에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비난 여론이 커집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하고 욕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오히려 그 코인은 강력한 폭등을 보여준 바가 많았고 작년 11월 당시 리플 어땠습니까? 도지코인, 비트코인이 급등하는데 리플만 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많은 분들께서 욕을 하셨어요. 하지만 리플코인 급등에 성공을 했죠.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금융권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알트 불장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코인시어스가 리플 ETF를 신청하면서 알트코인 ETF 대열에 합류를 했고 프로시어스는 리플 인버스 여러가지 선물 레버리지까지도 준비 중에 있는데 한마디로 시장에 자금을 싹 끌어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리플 ETF가 승인되면은 시장의 자금이 전부 다 쏠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솔라나, 도지코인 여러가지 다양한 ETF들이 줄줄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30개가 넘는 자산운용사들 측에서 알트 ETF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시장에 지금 대형 자금들이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ETF 하나만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알트코인 ETF들이 동시에 출시가 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이유는 시장의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 코인 하나보다 다양한 알트 상품들이 있을 때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 더욱더 다양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 ETF 시장 자체가 성장한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리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자금들이 알트 불장을 최정점으로 이끌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금들의 흐름은 저희가 1년 365일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 영상, 채널 차원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슈들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과 분석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알트 불장이 임박한 만큼 수익률에 대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한 비중도 함께 가지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수급이 확인이 되면서 불장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불장이라고 모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에는 나의 수익이 다른 누군가의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불장이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남들은 발바닥에 사서 머리끝에서 매도하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반대로 머리에서 사서 발바닥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안정적으로 시드 지키면서 수익 실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번 불장 눈여겨보시면 좋은 종목 살펴보면 바로 디파이 근본 코인 중에 하나인 팬들 코인입니다. 현재 팬들 같은 경우에 요즘 차트 흐름 자체가 정말로 수상한데요. 지난주를 기점으로서 윗골이 길게 달리고 가격 펌핑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 펌핑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바로 빠지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세력들의 테스트거든요. 가격을 상승시켜보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나 붙고 있는지 실험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팬들 같은 경우에 근본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블랙록의 자산 관리자로 활동하던 코인 시장의 큰손 아서 헤이지가 팬들의 고문이었어요. 여전히 팬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아서 헤이지가 디파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헤이지라는 존재 자체가 팬들의 펀더멘털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팬들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저평가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업비트에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전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 기준 많이 흘러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팬들도 지금 상승할 때가 됐는데 현재 시점과 맞물려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가격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곧 폭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팬들 지금부터 지켜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은 정말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의 수익을 보시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코인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10%, 20% 수익만 보셔도 만족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인 시장에서는 100%, 200% 수익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 200% 수익 보기 위해서는 반대로 50%, 80% 손실도 감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0%에서 손실 확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라는 것이 위로도 발생하고 아래로도 발생을 하죠. 내가 100% 수익 보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50%를 손실 보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이때 패닉 셀링으로 팔아버리고 시드 관련 나가면은 절대로 코인 시장에서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투자 심리 다 잡으시면서 이 손실 구간을 버텨나가셔야지 그 이후에 100%, 200%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절대로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다리시는 분들만이 수익 확정하시고 코인 시장 졸업하시는 겁니다. 지금 분명한 코인 불장이기 때문에 잠깐의 하락은 지나가는 변동성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영상 보시면서 객관적인 시장 정보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 공부하시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시장은요, 코인 투자를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발표와 함께 짧은 시간에 리플 코인, 그 외 코인들이 짧은 시간에 크게 상승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오히려 취임 이후부터는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투자 시장에선 당연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는 소식은 앞으로 친암호화폐 시장이 수년간 긍정적으로 바라보여질 것들을 예상을 하고 엄청난 거래량 매수세로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부터는 살짝 주춤한 거는 당연히 투자 시장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1년 365일이라고 했을 때 1년 내내 상승이 연달아 나올 수는 없어요. 리플 같은 경우도 상승 이후의 조정, 그리고 보합권, 살짝의 공포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지 또 상승 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호재에는 너무 관대하고 악재에는 너무 야속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작은 호재, 이미 예견되어 있는 호재, 이런 것들에는 왜 상승을 안 하지? 이거 호재 맞나? 상승할 때가 됐는데 왜 상승을 안 하네? 이렇게 너무 스스로를 조급함에 몰아붙이는 매매를 하면서 일본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나오는 단기 조정 구간에서는 왜 빠지는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차피 예견되어 있던 거 아닌가, 이런 관대한 투자 심리로 스스로를 너무 쪼여오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에 리플 코인도 그 외 다른 코인들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매수 단가, 그리고 여유로운 투자금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의 투자 심리를 잘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르면 올라서 걱정, 그리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불안하고 손절에 대한 걱정 속에서 떨어지고 나면은
팔고 나니까 다시 오르면은 다시 매수하는 이런 매매가 반복되면은 투자 시장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흔히들 많이 질문을 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요. 리플 고점이 과연 얼마일까요? 리플 지금 팔아야 되나요? 더 상승할까요? 너무 불안과 걱정 속에서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 방법을 못 잡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리플 목표 타점에 대해서 10,000원을 잡으셨다면은 10,000원까지 보유하시면서 그 중간 과정 단기 조정일 때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추가 매수를 활용하고 메인 비중은 보유하시되 큰 이슈들이 있을 때는 단기 조정이 올 법하기 전에 일부 비중만 적당한 단기 고점 타점에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혹여나 찾아올 단기 조정에 대한 대비까지 시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요. 가장 속편한 거는 그냥 적당한 기간 동안 안 쳐다보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득이 될 거예요. 목표한 바가 있는데 굳이 걱정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목표 가격의 선택입니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팔아야 되는 매도 가격에 수익 실현할 줄 아는 그 능력, 이런 것들만 키워나가시면은 지금 시장 절대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채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서 대해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